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서 제발 귀화해달라며 끈질기게 매달렸던 한국인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이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노벨상의 성지라 불리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로벤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을 지냈고 새로운 코이론을 창안하며 학계의 이름을 알린 저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죠. 12년간 재직했던 학교에 간곡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미국의 시민권을 따지 않은 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조국인 대한민국의 과학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물리학자의 길을 내려놓고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선택으로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최단 기간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박사를 취득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정체였는데요. 그가 기초과학 변방국이라 여겨지던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세계 물리학계에 한국의 물리학자 김호길의 이름을 새기는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최단 기간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신화를 만들었지만 김호기 박사님은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미 학교에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추천할 정도로 떡잎부터 달랐던 김호기 박사님. 자연스럽게 본인도 과학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그의 시련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자셨던 아버지께서 아들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으면 하셨는지 교사가 되라는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진짜 권유가 아닌 엄명이었습니다. 김호기 박사가 자신의 뜻을 거르자 아버지는 그 즉시 모든 지원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 땡전 앞부터 없었던 김호기 박사는 겨우겨우 지인에게 입학금을 빌려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일을 해도 생활비가 부족해 보리밥에 소금만 먹는 날이 허다했고 굶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성적까지 완벽하게 챙겨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자신의 철학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며 버티고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959년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실력을 인정받아 1961년 국제원자력 기구의 장학생 자격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최단 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다음 해인 1963년 로렌스 버클리의 연구원이 되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966년부터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과와 전기공학과 교수로 12년 동안 재직하며 입자가속기 연구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형 궤도에서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인 사이클론 트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많이 남겼는데요. 김호기 박사님이 새롭게 창안한 입자 물리학 이론 힘스 코일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로렌스 연구원에 선임 연구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학교 측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당시 김호기 박사는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고국으로 돌아갈까봐 초조했는지 학교에서는 끈질기게 제안해왔는데요. 결국 학교의 불안한 촉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제안을 거절한 김호기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미국은 학자로서 자신의 커리어나 명성을 쌓기에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김호기 박사님도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훨씬 더 이득이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유학을 떠나오기 전부터 염원해왔던 목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거절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그 꿈을 이룰 기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83년 럭키 금성에서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4년제 공립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승인도 받고 학교를 이끌 학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제안받게 된 것이죠.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저명한 물리학자에다 애국심마저 투철하니 럭키 금상이 딱 찾고 있던 학장 사기였습니다. 흔쾌히 학장 자리 제안을 수락한 김 박사님은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돌연 정부가 4년제인가를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직접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다시 4년제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럭키 금상이 준비한 대학교는 2년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 박사님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상소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충격 또 충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대한민주공화국이라 하지 말고 대한사기공화국이라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이렇게나 매운 발언을 날리다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 상소문 소식에 크게 감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철강왕 박태준 회장님. 그 역시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김호기 박사가 대학 총장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김호기 박사를 잡아라 작전을 펼쳤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김호기 박사님은 파격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 포항제철 부설 포항공대가 아니라 포항공대 부설 포항제철이 될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모든 학교 학사 운영에 대한 권한은 제게 주셔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첫 만남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말해도 괜찮나 싶었지만 대통령에게는 더 매운 발언을 했던 김호기 박사님은 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패기에 오히려 박태준 회장님은 그래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기 박사님은 모든 학교의 권한 말고도 또 한 가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방사강 가속기 설치. 방사강 가속기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딱 4개 국가만 보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과학 후진국이라고 불렸던 한국에 짓겠다니 정말 파격적인 계획이었죠. 국내 최초로 최대의 방사선 가속기를 만들겠다는데 이 소식에 국내 학계는 기뻐하기는커녕 무리한 시도라며 외면했다고 합니다. 너무하다 싶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반응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막상 지으려 해도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려는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호기 박사님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님은 김 박사님을 믿고 두 제안 모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과 김호기 박사님의 만남으로 인해 한국에는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첫 번째 기적. 포항공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 속도. 포항공대는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미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김호기 박사님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는데요. 총장직이 확정되자마자 유능한 교수진을 꾸리기 위해 직접 2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유학 중인 한국인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호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유학을 왔습니까? 이민을 왔습니까? 이민 온 사람은 남고 유학 온 사람은 공부가 끝났으면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한국에서의 인류대학은 포항공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깨워 한국으로 데려온 것이죠. 유능한 교수진이 꾸려지자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덕분에 포항공대는 설립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8년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세계 5번째 방사선 가속기 보유국. 자신이 다녔던 연구소마저도 외면했지만 김호기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으로만 방사선 가속기를 직접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에 외국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 자체가 한국 과학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밀어붙인 결과 한국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5번째 방사선 가속기 보유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호기 박사님은 자신이 만든 이 기적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체육대회 불의의 사고로 방사선 가속기가 완성되기 전에 타계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뿌려둔 씨앗들은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 세 번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자기업 삼성전자. 삼성이 지금처럼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김호기 박사님이 심어둔 씨앗 덕분이라고 합니다. 1999년 삼성전자는 70%나 되는 불량률을 해결하지 못해 골치가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고자 국내에 딱 하나뿐인 가속기 연구소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삼성전자는 불량률을 70%에서 10%로 낮추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비파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불량의 원인이었던 반도체 소자의 뒤틀림과 납땜의 불순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명성보다는 조국의 발전을 위해 포항양성을 선택한 김우기 박사님. 그의 선택이 한국에 이런 세 가지 기적과 한국의 비약적인 과학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과학은 대한민국의 살 길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김호기 박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포항 공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건 마지막 꿈마저 김호기 박사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마지막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